말레핀센트를 시작으로 신데렐라, 작년 정글북까지 디즈니는 해마다 자사의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올해 역시 미녀와 야수를 실사화해서 3월 16일에 국내에서 개봉합니다. 하지만 이전 실사화 작품과는 다르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에는 역시 원작의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1991년에 제작되어 세상에 첫 선을 보인 애니메이션, 아니 영화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걸작 미녀와 야수. 과연 어떤 점이 세월이 지난 지금도 걸작으로 친송받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은 실사화 개봉 전 원작 미녀와 야수에 대해서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녀와 야수는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고전 동화를 원작으로 1991년 11월 북미에서 개봉된 디즈니 애니메이션입니다. 마법에 걸린 야수와 책을 좋아하는 벨이 만나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작과 비슷한 이야기지만 주인공 벨의 성격과 가족 구성원의 변화, 그리고 애니메이션만의 오리지널 악당 게스톤을 추가해서 더 재미있고 더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이야 개봉만 했다고 하면 초특급 흥행을 기록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지만 80년대 후반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에게는 좀 큰 부진에 빠져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1989년에 제작된 인어공주의 대성공으로 인해 부활의 신호탄을 쏟아 올렸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미녀와 야수입니다. 91년 11월 25일에 개봉되어 북미에서만 1억 4,800만 달러를 벌어들여 큰 성공을 거두는데요. 이 같은 흥행에는 신기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녀와 야수는 개봉 후 한 번도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사랑을 받아 91년도 북미 개봉작 중 흥행 3위를 차지했죠. 환상적인 애니메이션, 웃음과 감동이 있는 스토리,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뮤지컬과 주제곡 등이 이 같은 인기의 이유였습니다. 미녀와 야수의 대성공으로 인해 알라딘, 라이온킹, 노트담의 곱추, 뮬란, 타잔 등 2D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전성기는 이어졌고, 이 와중에서도 미녀와 야수에 대한 전설은 아직도 하자되고 있습니다. 곧 있음 열리는 89회 아카데미 시상식, 결과가 무척 궁금한데요. 미녀와 야수 역시 아카데미에서 진기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아카데미 역사상 애니메이션 최초로 최우수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는 사실. 더 대단한 것은 미녀와 야수가 후보에 올랐던 1992년 64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지금처럼 8에서 10편 정도 그렇게 후보에 오르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4-5편 정도의 정말 엄선된 작품만 최종 후보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일찍이 아카데미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도 애니메이션 최초로 뮤지컬 코미디 부문 작품상을 수상해서 큰 화제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미녀와 야수는 작품상 수상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음악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수상 후 아카데미 음악상과 주제가상은 한동안 디즈니 애니메이션들이 당연히 수상하는 그런 코스로 인식되었죠. 엉뚱한 상상이지만 이번 실사판 미녀와 야수도 원작의 버금가는 완성도로 나온다면 내년도 아카데미를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요? 아카데미에서 음악상과 주제곡상을 탄 미녀와 야수. 이 같은 상가에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빠질 수 없는 작곡가 앨런 맨켄과 하워드 애슈먼 작사가의 공이 컸습니다. 아름다운 벨, 게스톤, 우리의 손님이 돼주세요, 그리고 현재도 사랑받고 있는 불멸의 주제곡 미녀와 야수까지 주옥같은 노래들이 두 사람에 의해서 탄생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실사판 미녀와 야수가 기대되는 부분이 바로 원작의 작곡가 앨런 맨켄이 그대로 다시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알라딘, 라이온킹에 참여했던 팀 라이스와 호흡을 맞추어 이번 실사판에만의 신곡 How Does a Moment Last Forever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노래는 원작에서 주제곡을 불렀던 셀렌 디온이 다시 한번 참여합니다. 미녀와 야수하면 잊을 수 없는 무도회 장면, 여기에도 엄청난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영화 역사상 명장면으로 나온 벨과 야수의 무도회에서는 셀 애니메이션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해 당시에 큰 놀라움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에서야 CG 애니메이션이 일반화가 되었지만 사실 셀 애니메이션에서 CG 사용에 부정적인 시선이 가득했던, 그리고 기술적인 부족함이 있었던 당시에는 이 같은 기법이 정말 대단한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성공을 거두고 영원히 가슴에 남을 명장면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은 미녀와 야수 CG 기술을 참여한 팀이 훗날 애니메이션의 명가로 다가올 픽사였다는 점입니다. 당시 픽사는 작품을 만들기보다는 이 같은 기술적인 협력이 많았는데요. 미녀와 야수의 성과를 시작으로 디즈니와 협력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었고 1995년 토이스토리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재계에서 미녀와 야수는 디즈니를 좋아하게 되고 애니메이션에 빠지게 된 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멜로와 로맨스를 사랑하게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왕자였지만 마법에 빠져 야수가 되어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 설정 속에 아이러니하게도 진실한 사랑만이 그 마법을 풀 수 있다는 코드. 그런 와중에 벨을 만나게 되고 이기적이었던 왕자가 오직 그녀만을 위한 헌신으로 마법에 풀린다는 소재는 역경을 이겨낸 진실한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로 사랑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녀와 야수의 실사화 프로젝트가 그 베일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원작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팬으로 제작 소식만으로도 감동이었는데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스크린에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미녀와 야수를 곧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예고편을 통해서 원작과 완벽한 싱크로율을 보여주고 있고 원작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주제가와 OST 역시 그대로 들어있을 예정입니다. 원작 팬들에게는 그때의 향수, 그리고 이번 작품으로 처음 미녀와 야수를 만나시는 분들에게는 환상적인 화면과 마법 같은 이야기로 다가올 것입니다.